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며 50분 이상 혼자 떠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당사자인 의사협회조차 2,000명을 고소하겠다는 건지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반응이니까요. 이런 담화를 왜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도 아닌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50분 넘게 꼼짝 않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앉아있는 참모들 참 딱해 보이던데요. 솔직히 딱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네들이 한마디도 못하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 대씩 주워 패고 싶더라고요. 어제 담화 성과가 있다면 딱 하나, 역시 너는 안 되겠구나, 빨리 물러나는 것이 답이구나, 이번 총선 윤석열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 라는 한 애청자의 댓글에 공감이 갔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채양 명주 심판하는 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련 여러분, 우리의 투표일은 4월 10일이 아닙니다. 4월 5일, 6일 이틀간입니다. 우리 정의련들은 반드시 4월 5일, 6일 이날 투표하도록 합시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지 투표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실 사전투표가 투표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냥 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도 투표할 수 있거든요. 줄도 덜 길고, 반드시 사전투표 하도록 합시다. 이채양 명주 파란 리본 브로치, 지금 한 분이 여러 개를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10개, 20개, 30개씩 사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정어리몰 언양불고기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상품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한우고, 함유율도 높고 값도 좋고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차지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방송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다고 한 50분 이상을 혼자 떠들더라고요. 정말 근데 아무리 다시 이렇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없고 저게 뭐 하자는 건지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제가 다시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유정 의원, 어제 그게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요지가 뭡니까? 동아일보 아침 사설 예.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뭐예요? 생각합니다.
윤 대국민 담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하. 그거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따라 고수인 듯 고수 아닌 고수 같은 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2,000명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닌 건지 50분을 들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너무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느 방송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오고 가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느냐 이랬더니 뭐 이래저래 여건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 지역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만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국민 담화 전이었는데 그 후에는 그 후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2,000명은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거고 증원도 반드시 필요한데 2,000명 간다. 의사는 카르텔인데 니네 돈 못 벌까 봐 걱정되는 거냐?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너네가 통일된 안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거였는데 대담 끝나고 나서 저녁 7시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인가 또 나가서 그 50분 동안 횡설수설을 했던 그 내용을 또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해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한글로 50분을 우리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 담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사설을 어떻게 썼을까 하고 주요 신문 사설을 이렇게 뽑아서 제목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아일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걸 못 봤어요. 네. 제가 근데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들 참 잘 친절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몇몇 신문들 제목 보면 서울신문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 의사단체 외면 말아야 그렇게 들렸어요? 세계일보 윤 합리적 증언안 가져오면 논의 사태 해결 계기로 삼길 이 말만 들렸나 봐요. 조선일보 대통령실 2,000명의 메모를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이렇게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중앙일보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 경향신문 국정개혁 다 잘했다는 윤 대통령 담화 시민 우라만 키웠다. 한겨레 성찰도 갈등 조정도 안 보인 마이웨이 대통령 담화. 이렇게 썼던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정신 나간 매체, 정신이 온전한 매체로 구분하기 딱 좋아진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제 50분간 들었는데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릴까요? 완전히 이게 바이든 날리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애써서 막 이거는 대화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윤경호 소장님 어제 들었을 때 그게 대화를 하자는 얘기로 들렸습니까? 나중에 성태윤 정책실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어도 저건 무조건 2,000명 고수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보수를 자임하는 매체 신문들의 사설에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요 2,000명 고수 해가지고는 전혀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그게 지금 쫙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 저는 뭐 부연할 건 아니지만 어저께 왜 담화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처음에 저는 아주 순진하게 의료개혁이라는 거, 의사를 인원을 늘리자고 하는 이 프로젝트 이거와 관련해서 큰 변수가 2개 있었죠. 첫째,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33개월 아이가 전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없다. 그래서 못 받아준다라는 이유로 결국 죽었잖아요.
그 처음에 전공의들이 파업 들어갈 때 이런 사태를 걱정,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좀 분기점이 되려나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말고 의과대학 교수들도 어저께 월요일부터 일종의 태업 형식으로 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거기에 이제 상수처럼 돼 있는 게 지금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예. 그러니 뭔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1분 14,000자라고 하던데 박민수라는 복지부 차관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왜 했을까? 결국 답은 총선령이구나. 근데 정작 끝나고 나니까 총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다 오히려 반발하고 죽겠다 그러고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도 뭔 소리야 이거 타협의 여지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다시 반응을 보인 거 보면 임 대통령이 어저께 한 그 얘기는 무엇을 위한 담화였을까. 그래서 저는 딱 하나로 평가를 했죠. 이거 솔직히 제가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걸 총선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당사자인 의사협회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협회 반응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진정 정말 대화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거 말고 나머지만 갖고 얘기하자는데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니만 못했다. 자, 이제 저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차지원 교수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한마디로 갈라파고스의 용산의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총선에 도움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어제 그 대통령의 그 담화가 나오고 난 뒤에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그래요. 익명인데 경향신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반응을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만큼 지금 이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오히려 더 그 분노한 민심을 더 이렇게 이 좀 기름을 끼얹어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자초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어제 제가 사실은 다른 지금 글을 하나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쓰려고 그냥 쭉 틀어놓고 옆에서 앉아 이 글을 수정하면서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각기도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자아자찬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어떻게 공을 또 넘기잖아요. 여러분들, 의사협회에서 또 갖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도훈 홍보수석이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메시지 50분 동안 한 거 딱 3개로 이어갈 수 있어. 첫 번째, 송구하다는 거다. 두 번째, 이재명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세 번째, 사회적 협의체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기자들이 긴가민가하니까 저녁 7시 뉴스에 KBS 뉴스에 성태윤 실장이 나가서 또 주저리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저는 대통령 메시지가 50분씩이나 생방송을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홍보수석이 나서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정책실장이 나서는 이런 상황?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해도 안 하고 이렇게 사전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50분 동안 그렇게 길게 온 거를
썼으면 쓴 놈이 있을 거고 예. 쓰기 전에 한번 읽어봤을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해야지 그거를 혼자 50분간 떠들게 놔둬놓고 헷갈리니까 그걸 나중에 보충 설명하고 그 꼴을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날 일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밤 10시에 이게 고지가 됐거든요. 밤 10시가 고지가 됐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일요일 내내 참모들끼리 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걷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에게 떠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내용 자체를 한다는 결정이 밤 10시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도대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2,000명을 딱 정해놓고 꼼짝을 안 하니까 이제 별스러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유언비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이 2,000에 집착할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건데 추억의 메텔님이 어제 팬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 시민 2,000명과 김치당가 교육부 학폭조사 전직수사관 2,000명 투입 2025년 입대 병사 전역 시 2천만 원 목돈 마련 늘봄 학교 상반기 2,000개로 확대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왜 이렇게 2,000이 많냐 보니까 천공의 실제 별명이 이시래요. 아니 실제 본명이 이시래요. 그래서 2,000공이라네. 그래서 2,000공 2,000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 원희룡 후원회장 2,000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오죽 2,000 고집을 피우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까, 김유정 의원? 아니 그 보수 유튜버 한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 좀 기울여라 내 말에.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라라는 취지였어요. 그분의 그거는 막 돌아다니는 거를 저도 받아보고 봤더니 한 5분짜리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얘기까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대통령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요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요일 밤에 갑자기 공지가 됐잖아요. 대국민 담화라고. 그런데 그 전에 그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아우성이었고 그 김해의 조혜진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데 그 중진 재배치 돼가지고 김해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까지 올라와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그리고 뭐 내각 그다음에 대통령실 다 사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절함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말 사이 고민을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 두 번째는 의대 증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2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같은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오라. 라는 얘기를 고집하면서 50분 동안 왜 2,000명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지난번에 2월 7일 날 KBS 녹화 대담 할 때도 90분간 진짜 우리가 너무나 이 인내심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90분 동안. 그런데 이번 50분 동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얘기였나. 이도훈 수석이나 성태훈 실장이 나중에 해설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KBS 나가서 이렇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초장에 두 갈씩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개를 풀어나가든지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50분간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일을 키우는 이 탁월한 재주가 있잖아요. 이 정권이. 그래서 의대 증원과 같은 처음에 국민들이 박수 쳤잖아요. 아 정말 필요하지. 병원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던 소아과 오픈런부터 해서 필수 진료 체계 어려움 겪었던 국민들은 다 찬성하고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디면서 정부를 지켜봤던 건데 그 호재를 악재로 바꾸는 신묘한 재주가 있는 거죠. 박판순 판수님, 대파로 싸다고를 2,000대쯤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요? 김자세님, 2천만 원 국민한테 안 주나 공약으로 크크크 그러셨는데 지금 오죽하면 그런 글이 올라옵니까? 어제 한 댓글에요. 성과가 있다면 딱 하나다. 역시 너는 안 되겠구나.
빨리 물러나는 것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지금요,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앞두고 준비하면서 지지율이 잠깐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윤석열 안 보일 때였어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극우 보수 매체가 윤석열, 김건희 잠수 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보일 때 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뭐 느닷없이 민생 점검한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파 875원 했다가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거 지금 한 방 맞아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정신이 없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 이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등장만 하면 망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웃기는 만평이 나돌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웃겨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보자고. 윤석열 사진, 이제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인데요. 거기에 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어? 재명이가 왜? 그냥 고맙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임경호 소장님?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보면서 담화라는 그 표현이요. 그 일본식 아마 용어일 텐데 저걸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예. 스피치요? 아니면 스테이트먼트요? 뭐 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테이트먼트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2,000명 고수냐 아니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못 알아듣고 듣는 국민이 못 알아들었으면 만약에 기자와 간담회를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했다면 당연히 기자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뭡니까 도대체 진심이 뭡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기자가 없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이걸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저도 뉴스를 보니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했고 그리고 어저께 했고 이렇게 두 번째. 이태원하고 세 번째. 이태원 참사 때 네. 했습니까? 그럼 세 번째네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 담화 형식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거에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이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방식의 소통이다. 그게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마지막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것만 어저께 확인시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료개혁이라는 거 지금 감당을 저희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어저께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 2,000명이 이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숫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투명함. 두 번째, 49명밖에 안 되는 충북대학 같은 곳이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북대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다고 하는 이게 다른 대학들도 다 지금 비슷하잖아요. 40명인 대학이 갑자기 120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판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하나 입시하고 연결해서요. 대학 입시의 입시 요강이라는 게 5월 한 초순 정도까지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바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2,000명이 너무 과하니까 단계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2,000명이 1,000명으로 줄거나 아니면 500명으로 줄 경우 이미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건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너무나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걸 제가 지금 솔직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저께 고백한 꼴이 된 거라고 저는 거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의사협회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정말 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부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 국민 대국민 약간 대담인가 무슨 뭔가 담화인가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실행을 하고 나면 그 성과와 결과 모두 자기 것이 되는데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분들 보고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본인 얘기만 거의 50분 혼자 한 것 같고 질문 답변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기자를 해결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다음 새로운 미래 우리 여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말이 좀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차지원 교수님. 예. 근데 어제 그 담화에 기자들도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뭐 일방 통행인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 그러니까 지금 대국민 담화라는 그 자체가 우리 윤경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국만의 좀 독특한 하나의 정치 문화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 역대 대통령도 담화한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또 많았거든요. 그렇게 거기 적절하게 섞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한 해 첫 해 10월 달에 취임 100일인가요? 그 기자회견하고 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불통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일요일 날 밤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잡혔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제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날 토요일 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힐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100업이 불여 1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문이 불여 1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식으로. 그럼 100명이 우는 것보다 딱 한 명이 우는 것보다 못하다. 그럼 그 한 명이 누가 울어야 되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짜 속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먹힌다. 100업 운다. 예. 제가 좀 아래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업소를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데 본인은 지금 뭐 내가 잘했다. 어제 그 담화 보면 뭐 자신이 노동개혁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걸 자자천은 일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자신은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지금 여당의 후보가 뭐랍니까? 세기의 경일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당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의료 대란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채 양명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본인의 국정 잘못에 대한 단 한 번의 반성, 속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 뭐 최근의 현안인 이종섭, 황상무, 대파 이 부분도 아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안만 울어도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갈라파고스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서정식님, 윤통은 민주당 선거본부장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양인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해외로 나가면 나라 망신시키고 국내에 있으면 국민 분노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아우지 탄광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리브님, 아이고 무슨 10만 원씩이나 쏘셨어요. 정치 1번지 백앵커님 응원합니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무모한 공정권, 대한국민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리라 전 믿습니다. 민주당 모든 후보님들 힘내세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주세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총선 승리로 대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짧고 좀 생각해 볼 것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사설을 쭉 소개하면서 이 사설 제목 뽑는 것 보고 정신 있는 언론, 정신 나간 언론 구별하기 참 좋다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리죠. 뭐 건강 해로우시니까 종편 채널 이런 거 보지 마시라. 어제 제가 또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요. 일단 이제 KBS가 국민의 방송이었고 공영방송인데 이제 종편만 또 못한 쓰레기 수준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매우 속상한데 그나마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YTN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YTN도 증권회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영화 됐는데 또 맛이 가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좀 볼만한 게 MBC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거요. 이번 선거 때 같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떠들어대는 게 양문석 하나예요. 아니 지금 이번 총선이 윤석열하고 양문석하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쪽은 양문석 심판하자. 심판하세요. 양문석 심판해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데 왜 종편이 하루 종일 양문석만 떠듭니까?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그냥 그쪽으로 완전 양문석을 대선 주자급으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경북 의성 정어리 김일웅님이 그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앵커님이 종편 보지 말라고 하셔서 텔레비를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신문과 방송만이 뉴스를 전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뜻이겠죠.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이란 말도 나오는 시절입니다. 더 정확한 팩트를 전달받기 위해 더 다양한 시선으로 팩트를 바라보기 위해 저는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언론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요 유튜브 보시라고 막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도 참 위험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나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비틀고 왜곡하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님, 분명히 지금 언론 환경이 바뀌고는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제 막 생각이 그전에는 그냥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정어리 TV 만들고 싶다 하나였는데 이제 조금씩 생각이 커지고 웅장해져 가요. 정말 저런 언론 환경, 이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그런 배출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공중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공공재이거든요. 근데 그 공공재를 물론 거기에는 요즘에 이제 케이블의 확산으로 보도 채널이나 아니면 종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세가 돼서 그 범주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청권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려고 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정말 무도한 기구를 내세워서 완전히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저도 종편 출연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볼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SBS를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 그거에 김건희 여사라는 말 안 붙였다고 해서 행정지도 내린 그 이후에요. 그게 완전히 지금 일종의 보도 지침처럼 돼서 모든 매체들이 다 바짝 쫄아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하나 더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YTN이라는
공영 매체를 지금 민영화 해버리면서 그 민영화 해놓고 보니 이건 또 완전히 극우에 가까울 정도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로 진행자 또는 뭐 사장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그 미디어 환경에 얼마나 이게 해악을 끼칠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어라는 거에 신뢰가 갈수록 이제 더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디어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는 이게 갖는 긍정적인 기능 이것도 외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절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 행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참 정말 30몇 년 미디어 종사를 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어제 YTN 사장 취임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잘못한 거 대국민 사죄하겠다. 지난번에 KBS 박민도 그랬죠. 그래요? 어제 참 많은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취임식을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김백 사내 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그리고 공정방송 지키겠다는 우리 의지 분명히 밝히고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진기업이 김백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자해행위를 한다는 건 그들의 인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YTN을 보도 채널로서 제대로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YTN 새로 취임한 김백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국민 사과한다면서 검증 없이 줄리 보도를 했다. 이걸 사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무일 때 가장 방법했어요. 이른바 줄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재발 무슨 잘못을 고백해요? 잘못은 당신이 고백해야지. 이제 구성원들이 저렇게 외치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뭐 이번에 사장 바뀌면서 진행자도 바뀌고 막 그렇게 됐다면서요. 네. 라디오 같은 경우에 YTN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던 뉴스킹. 예,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못 들으면 오후에라도 다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참고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배승희. 예. 그래서 잠깐 일주일 뭐 며칠 휴가를 갔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휴가를 갔다고 해도 대타 진행다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한 2, 3일 못 들은 사이에.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박 변호사한테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출연자들이 완전히 보수 유튜버 이런 사람 지금 나와서 대담을 하고 있어요. 정말 YTN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MB 정권 때도 YTN 막 이 장악하고 해직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주역이었던 사람이 지금 취임한 김백 사장이거든요. 그때 당시 YTN 막 격려 방문도 하고 함께 막 그 참여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 이상이 흘렀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너무 안심하죠. KBS하고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관이 없애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더니 차지원 교수 이게 네. 다 지금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니까 지금 공영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의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도구로 삼겠다는 그러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오래전에 작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착착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MBC 아까 뭐 그래도 볼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MBC 같은 경우도 사실 MBC 박문진 이사장이
지난번에 사실은 축출하는 쪽으로 이야기 결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처분에 인용되는 바람에 지금 MBC만 지금 그 절차가 지금 스톱돼 있다 뿐이고요. 나머지 지금 뭐 KBS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정권의 거의 손아귀로 넘어간 것 같고, YTN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영화의 이제 일종의 외피를 세워서 일종의 이제 이 정권의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선전 도구로 이렇게 가는 수순을 분명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YTN도 지금 TV를 한 번씩 가고 출연하시잖아요. 예, 라디오도 나가고 하는데 저도 아마 곧 아마 출연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차정 교수는 뭐 진영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아니 뭐 저는 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신상의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바로 아니고. 그거예요. 있는 예. 대로 이야기하니까 예.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럼 아직까지 뭐 그건 아직 제가 좀 말을 제 신상이 아니 그건 뭐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 이력을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니까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게 만들고, 당사자는 뭐 받아들여야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지금 이런 나라를 2년 만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어제 기자의 담화를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봤냐면, 워낙 죽을 쓰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에 뭔가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랬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는 담화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함은경 후보, 대통령 당적 이탈해라, 탈당 요구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던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뭐 초반만 좀 듣고 방송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니 나중에 담화는 다 읽어보셨죠? 그 후에는? 예. 읽어봤는데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예, 성태윤 정책실장님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실제 대화 내용이다. 담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탈당 요구가 자기 실수다 이런 얘기네요, 윤경호 소장님? 그렇죠. 지금 또 홍준표, 네. 그다음에 또 충청도에 근본도 없는 것이 뭐 이장우, 등등이 또 바로 반격했더만요. 어디 뭐 굴러온 놈이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식구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혜진, 양산에서 출마한 조혜진 지역구 바꿔서 조혜진 의원. 김해. 김해입니까? 예. 김해. 거기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물꼬를 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장선이잖아요. 예. 한동훈도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말했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종섭 도주대사와 그다음에 황상무 황상무 발언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현장에 다니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종섭을 호주에 보냈답니까? 라는 얘기부터 먼저 꺼낸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진사임 형식으로 주저앉혔잖아요. 이거 의료개혁 역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0명을 지금 고수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라고 현장에선 다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은경이나 아니면 조혜진이나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또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금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절절한 얘기일 텐데 그걸 뭐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꼴인 거죠. 저렇게 한문공 후보가 하루 만에 꼬리를 빡 내리고 저는 어제 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람도 꼬리 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 의원님? 그냥 포기한 다 거죠. 포기한 건가요? 네, 포기한 거고. 얘는 백약이 무효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그 많은 후보들이 호남에도 뭐 후보를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데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절망하는 거고, 아, 다 같이 죽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윤핵관 호소인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 담화를 보고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함은경 어디서, 근본 없이 구르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네가 탈당하라 말하냐, 감탄고토냐, 막 이렇게 결사옹위하고 옹호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집안은 진짜 완전 콩가루구나. 그 와중에 후보들은 아, 이제는 정말 절망이고 끝났구나, 이런 생각 어제 했을 것 같아요. 이 이채양명주 이 배지를 국민의힘 후보들 달아줘도 되겠네요. 이게 오늘 보니까 앞에는 파란색인데 이렇게 뒤에는 또 하얀색이에요. 아예 백기 들으라고 이렇게 딱 차고 다니면 우리는 항복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어때요? 지금 차지원 교수님 네.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싸울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많이 지금 체념 상태죠. 사실 어제 담화 나오고 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에서 한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한간이 이제 화제인데요.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는 책임 없다. 자기 이거죠. 책임 없다는 그 거죠.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예. 직접 들어봅시다.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따져봅시다.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본인이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초대 그러니까 정부 내각에 딴 사람 딴 직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집단으로 돌아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이 첫 번째가 이 윤석열과의 차별화, 두 번째가 김건희 문제, 세 번째 비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사실은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냥 나름대로는 뭐 푸는 것처럼 했지만 뭐 우리가 다 봤듯이 다 한번 다 깨갱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됐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그러니까 이 지금 도도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없다고 지금 발을 빼는 거죠. 발을 빼는데 아마 총선 이후에 본인의 아마 일종의 여러 가지 행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책임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일종의 방어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의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향후의 정치적 생명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걸 나름대로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아니 자기가 바꿨다고 그러는데 뭘 바꿨나요? 김유정 의원 김건희 얘기 한번 했다가 30분간 눈보라 속에서 벌 서고 깨갱하고 뭐를 바꿨어요? 잘못한 거를. 뭐 이종섭 들어오라 했더니 들어오게 했다는 것, 뭐 그런 정도인가요?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 할 때 본인이 FBI까지 가서
인사검증 제대로 배워왔다고 해놓고는 이 인사 엉망된 거 아닙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도 정말 말 안 되는 인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리고 국회 나와서 깐족대면서 이재명 대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책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이제 100일 되어 가는데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절하는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 되죠. 본인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까, 진짜로? 믿으라고요? 저런 말을 하는지 아니, 정말 윤경호 소장님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근데 저게 이제 윤 대통령과의 선긋기, 손절 그렇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이제 그것도 끊임없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아직도 저는 그냥 아바타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선입견처럼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다 짜고 치는 뭐 약속 대련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면 조금은 먹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의 등장이 최근에 너무 잦아졌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질러주는 헛발질이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결국은 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처럼 한동훈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윤과의 차별화, 선긋기 그게 저는 결코 먹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뭐 자기를 사라지게 두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예, 사라지세요. 예, 사라지세요. 제발 좀 사라지세요. 그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예.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이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사라지게 두실 거냐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너는 아마 총선 끝나면 바로 버려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일단 듣고 얘기해 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뭐 낄낄대고 웃는데 최정 교수님 네. 총선 끝나고 네. 한동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서의 뭐 일지도 상당히 좁아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좀 상당히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정권이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보수 입장에서도 뭔가 누군가 또 대안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한동훈에 대한 그 기대치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수 내에 또 다른 또 이 대안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한 이야기 중에 1992년도 롯데 자이언츠 우승할 때 염종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염종석이 사실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그때 우승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염종석은 92년도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인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MVP까지 되면서 롯데를 우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명맥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염종석은 사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 당시의 그 롯데 구단에서의 그러니까 혹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그러니까 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염종석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으로 이 정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발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미워도 그리고 지금 여기 국민의힘 후보 부족해도 한동훈이를 봐서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이 너 때문에 더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나르시즘인가요? 그때 이제 이념 막 던지다가 운동권 심판론 던지다 민생 얘기하다가 막 좌충우돌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총선 뒤에 저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 좀 찍어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너 때문에 더 안 돼라고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나는 이제 사실 100일도 채 안 됐는데 나는 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 이런 식의 읍소인 건데 그 읍소도 지겹고 과거에 국민의힘 전시는 그 당들에서 맨날 때만 되면 엎드려서 큰절하고 울고 했던 것들도 지겹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죠. 아니 윤경호 소장님 말하는 본세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윤석열은 몰라도 나는 좋아할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의 최근의 저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만으로 쌓아 올린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사상 누각인지를 아마 본인이 지금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가라는 것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명직으로 완장을 찬 당대표가 갖는 한계와 전당대회에서 뭐 아무리 세력화된 뭐 지지자든 뭐든 간에 그 지지자들에게 직접 표를 얻어서 된 당대표가 갖는 이 파워, 뭐 탄탄함, 이게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도 아마 지금은 본인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뭐 대구에 갔을 때, 뭐 서문시장 갔을 때, 뭐 사진 찍자고 달라들고 이랬던 게 법무장관 뭐 하면서 막 정권 초기에 박수 받는 이거하고 다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에게 뭔가 지지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딱 하기에 좋게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게 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 그다음에 여러 지금 헛발질 이어져,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외면으로 가는 이 패키지 속에서는 결국 그냥 이미지만으로 쌓아 올려진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 이게 총선 후에 본인이 설당이 그만큼 지금 확 좁아들어졌다는 거를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경수님께서요, 지원 유세를 하는 건지 본인 유세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운이 아빠님, 동훈아 너 여당 대표야, 야당 대표 아니라고. 너가 모시는 형이 대통령이야. 그리고 그 당 대표가 너라고. 김도연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뿅 없어지겠지. 나윤주님, 계속 보고 싶습니다. 가슴에 번호표 단 옷 입은 모습으로 뉴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물론 판세가 매우 불리해진 것은 다 인정합니다. 국힘도 스스로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은 차려야죠. 질 때 지더라도. 근데 이성이 좀 마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수정 후보, 대파가 얼마나 불리한 이슈입니까? 그런데 그걸 본인이 자랑을 해요. 대파를 들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잠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정치하면 안 되죠. 함은경, 대통령 탈당해라. 그랬다가 제가 조금 뭐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러나야죠. 나라를 위해서. 차지영 교수님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뭐 저도 뭐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피의자인 이재명, 그리고 또 지금 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이들과의 대결에서 지고 있다는 나름대로 열패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얼마나 좀 이 본인들 스스로는 아마 상당히 뭐 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내 탓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난 집권 한 2년 동안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반성과 그러한 측에서의 선거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직 그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마비됐다고 그러니까 방금 또 자료 화면으로 정운천 후보 머리깍 삭발하고 함것하고 가는 모습 그렇게 또 보여주시는데 저것도 좀 정상이 아니죠. 부산이대희님 참 재밌는 댓글 주셨네. 샤머니즘엔 나르시즘 좀 더하네 이것들이. 이제 투표율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사전 투표 다 해서 일찌감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예상컨대 남은 사흘 동안 할 일은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더 속겠습니까?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속지도 않지만 앞으로 남은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이재명 대표도 예언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들려주세요. 예. 선거 때마다 읍소작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바닥에 큰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속지 말자 읍소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예. 이제 남은 카드는 저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일종 의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희망이 어제 담화였다니까요. 대통령 담화. 왜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후보들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개인기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후보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일요일 밤에 공지가 나간 어제 담화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마지막 카드를, 반전 카드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리고 야당에서도 뭐 좀 달라지려나 이렇게 봤던 건데, 본인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온 국민에게 확인시켜준 담화였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너무 여러 차례 다 봐왔기 때문에 또 속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뭐 방법 없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제 방법 없죠. 뭐. 개별 후보들의 읍소, 개별 후보들의 사과, 예.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 예, 의미가 없죠. 네. 통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변수라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인데, 근데 최정 교수님, 네. 장해찬이가 뭐 부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국민의힘 후보랑 제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그 여론조사가 한 군데, 그러니까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의 분열로 인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궤도를 고할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정치적인 이게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어차피 3자 구도로 가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를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아마 이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갔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행보에서 제가 조금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고개를 갸웃거린 것이,
수용을 안 갔어요. 장해찬 지역을 안 갔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장해찬을 뻗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이런 후보 우리 찍지 진짜 마시다. 후보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한 것은 야 이거 막판에 이 양쪽의 단일화 카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과연 뭐 그렇게 하면 뭐 장해찬이 될지 지금 뭐 공천받은 정연우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해찬의 그 지금 단일화 제안 그 자체를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하나의 정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3자 구도 때문에 민주당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지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용산에서는 민원 후보가 장해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모든 단일화는 다 네가 그만둬라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 여론조사를 보니까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게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부산 수영구의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39.4,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26.7, 장해찬이 24.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등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근데 이제 정연욱, 장해찬을 합하면 이게 이제 50이 넘는 거니까 이게 이제 3자 구도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유동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용산이 있다면 이 책임도 용산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번 그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예산폭탄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폭탄 가면 지금 용산하고 나름의 정치 교감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어제 우리 정어리 특파원들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한 민심 들어봤더니 참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오늘도 2부에서 경상남도 진주 그리고 대전 지역 민심은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어리 특파원들 전화 연결 준비해 주시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어리 특파원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한 민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영남, 대전 아주 관심이 가는 지역들인데요. 먼저 영남의 조영득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영득 특파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리어리 정어리 조영득님. 어리어리 정어리 이름 재밌는데요. 멋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살고 계세요? 경남 진주에 거주하고 진주요? 진주는 지역구가 하나입니까? 2개입니다. 2개요. 그러면 누구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대 후보 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상대 후보. 뭐 지금 우리 조영득 특파원님은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상대 후보라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갑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누구 나왔는지. 예, 진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에는 갈상돈 후보가 나오셨고요. 예. 그다음 상대 후보는 박대출 국민의힘 전 정책위 의장. 예. 아, 박대출 후보가 갑이군요. 네네. 예. 그리고 올해는 저희 민주당 후보는 한경호 후보가 지금 나와 계시고요. 예. 그다음
그 반대편은 이제 대변인 하셨던 강민국 전 의원, 국회의원이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무소속으로 김병규 예.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박대출, 강민국은 현역 아닙니까? 네네. 프리미엄도 있고 상당히 좀 지명도도 높을 것 같은데 판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봤던 민심은 기존이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현장에 일단 유세가 끝나고 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명함들이 바닥에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명함이 거의 안 보여요. 바닥에 아하. 버려져 있는 명함이. 음.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까지 가지고 간다는 소리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네네네. 그러면은 뭐 그만큼 이제 선거에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진주 인구가 항상 이 콘크리트층이 양적 진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통상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40% 안쪽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 쪽, 이제 보수 쪽 같은 경우에는 50%가 항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갑 변동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어허.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진주에서 민주당 의원 탄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예, 제가 한참 어릴 때 한번 느꼈던 게 당시 김두관 전 이제 도지사 때 예. 진주 농민회부터 시작을 해서 경남 전체가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때 김두관 지금 의원님이 도지사로 당선이 될 때 분위기만큼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주가 매우 또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전쟁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거든요. 음흠. 예, 진주성이 잘 아시겠지만 충무공이라는 제호를 받았던 장군 중에 한 분이신 김시민 장군이 지켰었어요. 예. 예. 근데 경남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가 서부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관문이라고 보고 예. 경남 전체의 판세를 흔들려고 하면 서부 경남 쪽에 모여 있는 특히 이제 이 관문이 진주가 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성에 있는 군소 도시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예, 여지껏 그래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쪽을 맡고 있는 울산과 부산, 남쪽, 거제, 통영 이쪽이 다 움직이고 있고 경북 쪽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 4개의 성문이 다 뚫리는 건데 네. 네네. 지금 진주가 경북은 아직까지 조금 힘이 많이 역부족이고 뭐 진주도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진주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전화를 좀 넣으셔서 예. 예, 그 의병처럼 이렇게 계속 좀 지각 변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내부 자극으로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고 예. 외부 자극으로 계속 좀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나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국민의힘 이제 경선 막 준비를 하고 한참 할 때 과표집이 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국정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그때 2월에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예. 비례정당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20대 후반이었고요, 민주당이. 예. 그다음 국민의힘이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을 때 저희가 갈상돈 후보가 예. 진주에서 진보당 후보하고 야권 단일화에서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예. 예, 국민 경선을 할 때 그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데이터를 조금 보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공표를 못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따라잡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깜깜이 선거가 예. 보수 텃밭에서는 오히려 더 강점이라고 봐요. 아, 여론조사 안 나오는 게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 보수가 워낙 강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음. 찍어도 예. 당선이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어도 안 된다라는 여론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흐름이 탄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갈상돈 후보가 압도적으로 만약에 승리를 하는 지표가 나와버리면 보수가 결집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죠. 예, 그런 네, 효과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론조사를 안 하고 깜깜이 선거로 가면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면 이번에는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주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 주셨는데 우리 차지원 교수님도 진주 잘 아시죠? 예. 혹시 지금 진주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조영덕 특파원님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그 아까 갈상돈 후보 말씀하셨는데 한경호 후보 있잖아요. 네네. 한경호 후보가 그 경남도지사 근황대행도 하고 상당히 지금 인지도도 높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쟁력도 저는 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한경호 네네. 후보의 지금 뭐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강민국 후보하고 붙는 지금 구도인데. 네, 예. 네, 아무래도 진주도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파열음이 많이 생긴 동네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동네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그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구식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양자구도가 돼버렸고 을 지역의 한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단수 공천을 줘버리면서 경선 기획까지 이제 박탈이 된 전 기획재정부에 계셨던 그 김병규 후보가 예.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수표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눠진 효과가 생기고 계속해서 김병규 무소속 후보가 보수표를 조금씩 먹으면서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한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콘크리트층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층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이번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영덕 네, 특파원님, 오늘 박PHS2027님이 진주 특파원님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민주당 화이팅 댓글 주셨고, 변함없이님, 조영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한 번 더 다음에 제가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 좀 관심이 가는 지역들 이런 것도 좀 함께 취재를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제가 마지막으로 네. 보수 동네에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네. 저도 사실 과거에 기초의원을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그 보수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표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손주와 이제 손자, 그다음 자녀들의 문제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분들은 자녀 문제나 나의 손주, 손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표가 움직입니다. 어떤 걸 손주 문제를 건드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병영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 R&D 예산 관련된 거, 그다음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 청년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프레임을 잡고 기조를 잡고 계속 선거 유세를 하면 결국에는 연세가 많으신 보수층 어르신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실제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면 움직이더라고요. 예. 네네.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네네.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주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주에 계시는 경남 특파원 어리어리 정어리 조영덕 특파원님과 현장 민심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대전으로 가볼까요? 대전 고수님입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대전 고수님. 여보세요? 대전 고수님? 예, 안녕하세요. 배우님,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고수님은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55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젊으시네요. 예. 대전은 지역구가 7군데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면 대전, 충남, 사실은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전, 충남 지역에서 선거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항상 그 전국 선거가 있을 때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말을 많이 듣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중요한데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혹시 7군데 가운데 네. 몇 군데나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는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제가 사전에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예. 그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이 지역을 빼고 예. 6곳을 살펴보면 전부 다 10% 이상으로 민주당이 앞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지금 대전은 원래 현역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몇 대 몇이에요? 7대 0입니다. 현재? 네네. 다 민주당이군요. 네, 한문화 그 의원님만 이번에 그 민주당 탈퇴해서 예. 혁신당인가 글로 가신 거 빼고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대도 민주당 7군데 다 쓸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거의 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채양명주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붑니까? 이채양명주 바람으로 시작해서요. 예. 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용해졌던 분들이 정권 심판을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민심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민 의원도 대전 아닌가요? 대전 을 지역구로 나오셨는데요. 예. 그 민주당의 항정화 의원과 붙게 되시는데 예. 항정화 후보가 55.6%로 지금 획득하고 있고 이상민 후보가 34.5%, 21%의 격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후보 후회하겠네요. 아마 이제 정치 은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막말 조수현 후보도 거기 유명하죠. 네네, 그게 지금 많이 반영이 돼서요. 서구 그 갑 지역인데요. 예. 장종태 후보가 49.3%, 조수현 후보가 37.3%로 12%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거기 보니까 중구청장 재선거도 투표날 같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김관신 전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기책이나 기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환 전 중구 부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예. 좀 제가 그 대전의 그 유권자로서 홍보 차량이나 그 프랜카드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그 무소속인가 국민의힘인가 혼선이 될 정도로 그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그 장해찬 후보 시즌2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홍보 그 현수막이나 선거 차량에 보면 이런 문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당선 즉시 국민의힘 입당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물음표를 찍게 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인기가 없는데 왜 그렇게 써요? 당선 즉시 민주당 해야 찍어주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그 정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상식 반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전 오늘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 다음에 충남 쪽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대전 쪽에 이채양명주 심판 바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곳곳에 저도 물론 그 이채양명주 파란 리본을 구입해서 아는 분들 드리기도 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 주표절을 홍보하시는 분도 봤고요. 예.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채양명주가 완전 돌풍을 일으켜서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원이 TV가 아주 큰 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데요. 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또 특별히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잠깐 그 시간 주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셔야죠. 예. 네네. 제가 전국적으로 깨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공유하면서 지금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전의 에라이님, 양근삼님, 미안한 집토끼님, 계룡의 유진님이라고 계시는데 현재 암투병 중이신데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전북 전주의 윤회라님, 오선창님, 월송님, 이민영님, 주목님, 이덕은님, 이혁재님, 그다음에 이채양병교 지표적 운동을 적극적이신 이재용님 꼭 말씀드려야 되고 수도권의 임균님의 캔디님, 야리님, 요조님, 불량공주님, 정기선님, 까루님, 창원의 역풍이다님 다 감사드리고요. 대공기 정치 1번지를 매일 듣고 있으면 생명부지의 분들이지만 반가운 구수영님 TV님, 지화빠님, 상강들님, 본부님, 자장나무님, 여왕개미님, 남자친구 상식이님 항상 반갑습니다. 그중에 정치 1번지 중심을 잡고 계시면 늘 존경하는 백운기 앵커님, 좋은 방송을 위해 매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어리TV 제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4월 2일 총선이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정어리TV 탄생이 105일째 되는 날인 만큼 모든 깨시민들이 단일 대우를 흔들리지 않고 사전 투표일인 4월 5일과 6일 그리고 분투표일인 4월 10일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이채양명주 운동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인데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4월 11일 아침 향긋한 꽃냄새가 진동하고 아름다운 봄꽃으로 온 주변을 뒤덮은 멋진 대한민국의 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웃음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우리들의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 소감 듣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거의 봄이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너무너무 막 뜁니다.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 뭐 칭찬 한마디 해주시려고 그래요. 대본 없으시죠? 대구요? 대본. 지금 뭔가 써놓은 걸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마지막에는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대전의 대전 고수님, 대전 특파원 연결했습니다. 다음에 또 충남 지역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때는 고마운 분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앵커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과 진주 특파원 두 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더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확실히 판세는 좀 많이 기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한다 뭐 이런 오해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진주 들으면서 여론조사라는 게 저런 작용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내가 안 가도 그냥 뭐 이기는 게임이야. 뭐 또 그 싸움 내에서 약간 반대하는 분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 아까 우리 백운기 앵커는 이제 4월 5일에서 6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투표 행동하는 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법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월 3일 자정까지만 여론조사 한 거 공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전 투표하는 분들은 여기까지에서 이제 딱 끝나죠. 본 투표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한 6일 동안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6일 동안 금지하는 사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를 보니까 지금 이게 있는 나라가요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러시아, 튀르키예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도예요. 프랑스가 딱 상징적으로 하루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프랑스는 여러 전통이 있는데 프랑스는 그걸 과감히 깬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그런 그 여론조사 내용을 옆 나라인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 보도를 다 해버린대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거 예.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요. 차지원 교수님 혹시 지난번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사실, 있을 것 계속 같아요. 올라가고 사실인데 이번엔 더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사전 투표를 상당히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예. 오히려 뭐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완전 국민의힘도 지금 사전 투표를 지금 독려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동료 안 한다고 그랬다고 혼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뭐 그만큼 완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전투표 2014년 예. 지방선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된 거잖아요. 제일 높은 수치가 지난번 대선이더라고요. 2022년 예. 3월에 있었던 대선 예. 47.2%입니다. 사전이. 예. 그러니까 전체 투표의 절반이 47% 가까이. 절반 가까이를 사전 투표로 하는 건데 핵심은요. 이 전국 단위의 파악이 가능한 통합 선거의 명부라는 게 만들어진 거. 이것 때문에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4월 10일에 내가 저 다른 데 등산 가서 거기서 왜 사전 투표 하듯이 투표를 못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 투표가 온라인으로 이쪽에 반영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용지로는 우편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기록을 아마 경신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지금 이번에 재외선거 4월 1일까지 투표했죠. 최고치라는 거죠. 투표율이 56%. 56%라고 역대 총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고치 경신했어요. 이거 보면 이번에 확실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총선 투표율 중에 21대 지난번이 66.2%로 가장 높더라고요. 예. 사전 투표가 높아지면 아마 전체 총선 투표율도 이 66을 웃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KBS는 왜 이래요? KBS가 누구를 위한 재외선거 참여 저조한 이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또 제목을 써서 보도를 했나 봐요. 야, 이거 미친놈들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우리 특파원님들 한 것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진주원님, 빠른 충청, 대본 없이도 빠르다는 글쎄요. 대제어는 그렇게 느리게 하시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범호랭님, 재외선거 5일차에 56%라네요. 역대 총선 투표율 최고치라네요. 역시 투표하면 이기겠어요. 보스형님 TV님, 정어리분들 모두 멋지십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소피아님, 대단하신 특파원님들 감사합니다. 한 분 더요. 써니님, 특파원들이 한 비대보다 더 낫네요. 말씀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337 박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어리 특파원으로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가급적 우리 정어리 특파원들 연결해서 상황을 많이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정어리 특파원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많은 지역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니 제이님,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하려고요. 김유정 의원님도 사전 투표하실 거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려고요. 예약을 해놓으셨습니까? 네,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예약 미리 안 하면 자리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차재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